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색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대부분 오셔서 제가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점을 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자세히 진단을 해보자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색소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색소 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색소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색소 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색소는 크게 표피형과 진피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색소가 피부의 표피 쪽에 모여 있다면 표피형 색소, 그리고 진피 쪽에 모여 있다면 진피형 색소가 되겠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잉어가 연못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잉어가 연못 바닥 속에 내려가 있다면 정확한 잉어의 라인이 보이지가 않고 잉어가 몇 마리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실제로 이게 잉어인지 아니면 돌멩이인지 나뭇잎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잉어가 수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잉어의 정확한 윤곽선, 잉어의 색깔, 잉어의 정확한 크기까지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색소가 표면에 모여있는, 피부 표면에 모여있는 표피형 색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곽선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고요. 색깔도 갈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피층에 들어있는 진피형 색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 바깥에서 관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확한 관찰이 어렵습니다. 약간 윤곽선이 무뎌져 있고 구름 낀 것처럼 뿌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깔도 갈색보다는 청색이나 청회색 등으로 색이 약간 바뀌어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도 표피형 색소는 아무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쉬운 반면에 진피형 색소에 있어서는 피부 깊은 층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어렵고 치료의 횟수, 시간 등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피형 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표피형 색소에는 주근깨, 일광 흑자, 그리고 점이라고 불리는 색소성 모반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모반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근깨는 어릴 때 주로 10대에 많이 생기는 경계가 명확한 갈색의 작은 반점들입니다. 하얀 피부에 많이 관찰이 되고요.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30대나 40대 정도의 분들이 제가 주근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 주근깨가 아닌 경우가 거의 99%. 주근깨는 20대 초반이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광 흑자가 있는데요. 주로 햇빛이 노출되는 부위, 양쪽 얼굴의 광대라든가 얼굴의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팔이나 손등 같은 곳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 색소 질환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둥근 갈색 반점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도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점이라고 부르는 색소성 모반도 이 표피형 색소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마치 우리가 밀크 커피를 쏟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밀크 커피 반점이 있는데요. 출생 시에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내 신체가 커지는 비율에 따라서 이 색소의 크기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털이 나 있는 형태를 띠게 되면 베커 모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베커 모반은 주로 사춘기 남성의 등이나 가슴 쪽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감호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 질환은 아니지만 내가 잡티가 있다고 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편평사마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편평사마귀는 사실 색소 질환은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지만 실제로 관찰되는 모양이 약간 도톰하고 갈색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색소 질환으로 많이 오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피형 색소입니다. 진피형 색소에는 기미나 오타양 모반 그리고 색소 침착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기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갈색이나 이 청회색의 색소가 양측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구름 낀 것처럼 뿌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임신이라든가 출산 시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쐰다면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특징을
피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기미가 있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오타양 모반, 영어로 에브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막상 진단을 해보면 이 오타양 모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미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거의 비슷한 깊이로 색소가 존재하고 색깔도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미가 보통 구름 낀 것처럼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오타양 모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동글동글한 잡티 정도 크기의 사이즈로 동글동글한 색소들이 모여있는 경우를 저희가 오타양 모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2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즉 기미와 발생하는 시기가 거의 동일하지만 저희가 감별해야 되는 포인트는 기미는 구름 낀 것처럼 약간 넓적한 형태의, 오타양 모반은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의 색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있는데요. 뾰루지나 여드름 등이 아문 자리, 넘어진다든가 다쳤을 때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반드시 멜라닌 색소가 증가된 과색소 침착,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 깊은 층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피형 색소와 진피형 색소를 구분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표피형 색소, 진피형 색소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민이신 피부 병변이 있으시다면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내가 가진 색소가 표피형인지 진피형인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저에게 오셔서 충분한 상담을 하신 뒤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표피형과 진피형 색소의 치료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표피형 색소와 진피형 색소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